경기도 연천에 있는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현재 밝혀지지 않았는데 진단검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군은 26일부터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해 다음 달 7일까지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잠정 중지되며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도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포천시는 8,187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포천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6% 증가한 규모인데 다음 달 11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경기도가 시내버스의 무정차 통과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내버스 승차벨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연천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들이 집단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군부대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집단 감염인데요. 국방부는 전 장병 휴가를 일시 중지하는 등 추가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연천 5사단 신병교육대입니다. 정문은 굳게 닫혀 있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바리케이트가 세워졌습니다. 간간히 구급 차량이 출입하는 것 외에 부대 출입은 철저히 차단됐습니다. 이 부대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은 25일. 지난 10일 입소한 훈련병으로 입소 당시에는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주 만에 발열 증상이 나타난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병과 접촉한 사람은 279명이며 25일 5시 현재 7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과 보건당국은 1,200여 명에 대한 부대원 전수 검사를 실시했으며 400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훈련병들은 현재 부대 바깥으로 이동하고 있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훈련병들은 비닐 칸막이가 쳐진 생활관에서 거리 두기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모여도 이제 거리 2m씩 두고 일단 식사 시간 같은 거 분리하고 식사할 때는 마스크 착용 하다가 이제 먹을 때만 내리고 먹으면 앞에 칸막이도 다 개인별로 되어 있습니다. 훈련병 외에도 간부와 기관병들의 이동도 통제됐습니다. 외부에서 생활하는 일부 간부들만 집과 부대를 오고 가는 조건으로 통제가 풀렸습니다. 집단 감염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대 인근 주민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훈련병 집단 감염 전까지는 연천군의 확진자가 16명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비교적 코로나19 청정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황스럽죠. 여기 연천군이 그래도 지금까지 그래도 좀 청정 지역이라고 이렇게 자부해 왔는데 또 신병은 그 안에서 통제가 되니까 저희가 좀 괜찮은데 부사관들이 있어요. 이렇게 밖으로 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확진이 되면은 진짜 큰일 나거든요. 현재 최초 감염자의 감염 경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입소 전 감염돼 잠복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심층 역학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장병 휴가를 다음 달 7일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군은 26일부터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해 다음 달 7일까지 실시합니다. 군은 연천 신병교육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잠정 중지되며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도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포천시는 8,187억 원 규모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포천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 예산 7,729억 원보다 6%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과 태봉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보상, 세종에서 포천 고속도로 선단 IC 연결도로 사업 등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 달 11일 열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네, 지역의 청년 실업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작 중소 중견기업은 오히려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기업으로 또는 공기업으로 지역 청년들이 보다 나은 일자리 찾기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인력 불균형 현상,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구지은 기자입니다. 졸업을 한 해 앞둔 대학생 이혜진 양, 취업 준비에 한창입니다. 대기업 또는 공기업 취직을 목표로 방학이면 현장 실습에 학기 중엔 다양한 자격증 시험 응시에 갖은 노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과연 치열한 구직 시장에서 자신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방 대학에서의 학습과 경험에 이미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지방 대학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스펙을 쌓기도 만만치 않고 아무래도 서울권 대학의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여러 경험을 하기에도 부족하고 일단 목표는 높게 잡고 있고 이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지방에 있는 기업까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입학을 앞둔 지방대학 신입생들이 지방대학에서 수도권 대기업으로의 취업의 한계를 걱정하면서 등록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주요 지방 거점 국립대 2020학년도 등록 포기자 현황을 살펴봤더니 모집 인원의 절반 이상이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몇몇 학교에서는 등록 포기자가 모집 인원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방 대학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지역 기업들의 상황은 어떨까? 양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 기업. 국내 대기업을 넘어 해외 유명 자동차 업체들로 자동차 부품 수출을 하고 있는 지역의 강소기업이지만 매년 청년 인재를 고용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인식과 대기업의 임금 수준을 따라갈 수 없는 여건상 청년들의 이목을 끌긴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청년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통이 그냥 밀집되어 있고 인프라도 좋잖아요. 그래서 블랙홀처럼 서울로 경기로 인천으로 다 가는 거죠. 우리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겨우 분번 분명히 애우고 쓸만한데 그때 되면 또 다른 데로 가요. 왜? 임률 격차가 커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10명 중 4명은 기업에 최종 합격했지만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입사를 포기한 기업의 형태는 중소기업이 80.8%로 압도적입니다. 중소기업의 연봉 등의 조건이 불만족스러웠다는 답변이 대부분.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지역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깨는 것이 급선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국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익 분배 문제를 해소시켜 줘야 되고 지자체에서는 학교와 기업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또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라든지 기업 체험이라든지 올해 전국 평균 전체 실업률은 3.9%인 반면 청년 실업률은 9.1%로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을 치닫고 있는 청년 실업률에도 구직난에 신음하고 있는 지역 기업들. 지역 대학생들의 눈높이와 지역 기업들의 근무 여건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산학협력 활성화가 절실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동네 책방에서만 느낄 수 있는 낭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대형 서점에 밀려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동네 책방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는 동네 서점 전시회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엔 특별하게 웹드라마로 찾아왔습니다. 최지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동네 책방에서 스친 청춘 남녀. 책을 보다가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책방이 설레는 소위 썸의 장소가 되고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경기도가 제작한 웹드라마입니다. 사랑과 우정이란 두 가지 스토리.
경기도 내 동네 책방을 홍보하기 위한 것인데 총 10개 에피소드로 만들어졌습니다. 도내 19개 시군 34곳의 동네 책방이 드라마의 배경과 배우들의 무대가 됐습니다. 한 편당 서너 곳의 동네 책방이 등장하는데요. 책방 정보가 드라마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이번에 그 웹드라마 형식으로 이제 촬영을 했는데요. 각 서점만의 특별한 사항을 드라마 형식으로 좀 촬영을 해서 좀 더 감흥이 있고 새로운 그 서점의 특색 있는 사항들을 좀 알려서 지역 서점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되고 이분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형 서점에 밀려 어느새 설 자리를 점점 잃고 있는 동네 책방. 지난 2017년부터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콘서트나 작가 만남 등의 형식으로 동네 서점 전시회를 전개했었는데 이번엔 코로나19에 따른 새 아이디어로 접근한 겁니다. 마치 숨은 보석 같은 경기도 내 동네 서점이 배경 그 자체. 여기에 재미난 스토리와 음악, 글, 영상미가 어우러져 몰입감을 높입니다. 동네 책방지기들은 색다른 홍보 전략이란 반응입니다. 너무 신선하고 재미있고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기 충분한 좋은 컨셉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보시는 분들에게는 즐거운 경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딱한 홍보보다는요. 이진선 씨는 용인에서 심리상담 책방을 운영하는데 이색 장소 그대로 드라마의 스토리가 됐습니다. 이번 2020 발견 경기 동네 서점전은 12월 15일까지 매주 에피소드별로 공개되며 경기 콘텐츠진흥원과 헬로 경기북부 유튜브 채널, 경기도 책 지원 사업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책방을 직접 찾으면 서점별 개성을 살린 다양한 홍보 물품이 준비돼 있고 드라마 속 배경의 생생함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경기도가 시내버스의 무정차 통과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내버스 승차벨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시내버스 승차벨 서비스는 정류소에 승객이 기다리고 있음을 해당 노선의 버스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대중교통 정보 서비스입니다. 정류소에 위치한 승객이 경기버스 정보 앱을 통해 탑승 희망 노선을 검색해 승차벨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운전석에 설치된 단말기에 승차벨이 울려 운전자에게 승객이 대기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도는 시내버스 10개 노선을 대상으로 1차 서비스를 시행하고 내년 2월까지 89개 노선으로 확대, 3월부터는 시내버스 전체 노선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의정부 시가 일상의 평화가 피어나는 포용적 문화도시 의정부라는 슬로건을 열고 지역 자율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정부 미술도서관이 2020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준공건축물 부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곡선이 응축된 중앙원형 계단을 통해 도서관 내 모든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지난해 11월 개관 이후 누적 방문자 수가 13만 명을 넘어섰고 전국 도서관과 미술관의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미술 특화 도서관이자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랜드마크로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백석천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벽화 사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현직 작가 37명으로 팀을 선발하면서 전문성을 갖췄는데요. 의정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제로 세월과 계절의 이미지를 회화적으로 구성으로 표현해 백석천을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공연 예술 페스타 넥스트 웨이브가 오는 29일부터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경기 지역 문예회관 상주단체의 성과를 공유하고 공연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는 창작 지원형 아트마켓인데요. 자폐를 딛고 세계적인 동물학자가 된 템플 그랜딘의 이야기를 담은 신체 연극 템플과 창극 친절한 돼지씨 등의 수준 높은 작품들이 쇼케이스 공연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